네, 안녕하세요. 와, 오늘 새벽 같죠, 지금? 새벽 아니고요. 지금 제가, 오늘 그래, 날짜 알려드릴게요. 오늘 2020년 4월 9일입니다. 이게 아마 10일날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왜? 4월 9일이 이제 1시간, 지금 뭐 시간으로 따지면 조금 더 남았지만 1시간밖에 안 남아가지고 빨리 가서 운동을 1시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보고도 해야 되니까 냄새.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냄새가 안 나간다. 살짝 열었다 냄새 빼고 오케이. 그리고 똑같이 하나도 안 보이는구나. 밤에 너무 늦게 나와도 빨리 새벽에 나오는 것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늦게 나온 이유, 오늘은 일단 어제 제가 새벽 1시에 자가지고 오늘 9시에 일어났어요. 결론,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일찍 나올 수 있었지 않냐 하면은, 또 맞아요, 제가 일찍 나올 수 있었죠. 하지만 일찍 못 나온 이유 게을러서.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낸 게, 지금 며칠째 하루 공부했죠? 9일인가 8일, 9일 동안, 8일 동안. 오늘도 못할 거니까. 딱 하루 공부한 이유도, 그것도 제가 내일 만약에 운동을 안 하면 제 전재산 기부하겠다 해서, 오늘 운동 안 하면 안 돼 해가지고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특단의 대책, 진짜로 어떤 일이 있든 늦게 일어나든 일찍 일어나든 첫 번째, 운동 1시간을 무조건 갔다 온다. 그리고 두 번째, 무조건 기상시간 30분 내에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집에서 나가서 운동을 가는 거. 그리고 영상을 찍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갔다 와서 1시간 내에 무조건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 그리고 공부란 단어 20개 이상, 이거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움직여요. 왜냐면 제가 말했죠? 18, 17, 19 뭐 하여튼 그 성적인가 20점, 그러니까 되게 낮은 성적이기 때문에 영어를 특히 못해요. 영어는 제가 초3 이후로 못해요. 초3 때는 왜 잘했냐, 초 1학년인가 뭐 2학년 때 어머니 친구의 뭐 집에서 하는 수업에서 했는데, 그때 막 영어를 잘했고, 그리고 제가 또 어릴 때 유학이라고 해봤자 뭐 있는 게 아니라 2살 때까지, 어렸을 때 대한민국에 있다가 2살 때까지 아버지 해외 출장으로 해외 갔다가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 제가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뭘 못하냐. 머리 하얘지네. 진주성 출입문 닫을 시간이라네. 10시 40분인데 11시에 닫히나 보네. 그럼 내가 지금 가면은 출입문이 닫혀서 못 나오니까, 아이씨, 어떡하지? 그러면 진주성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분수대 도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 머리가 하얘졌구나. 어디냐? 어디지?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 영어를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 친구 집에서 하는 거기서 해가지고, 그때 영어를 지금보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영어 단어도 외우고, 그때도 영어 단어는 못 외웠긴 했어요. 못 외워가지고 맨날
그거는 게으른 거죠. 그냥 숙제를 안 해가지고 맨날 거기서 남아서 그 단어 시험 치고 가고 많이 베끼고 가고. 그리고 나는 잠이 와가지고 재밌어가지고 베란다에서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잠이 와가지고 거기서 한 건데, 거기서 막 혼자서 무릎 꿇고 하고 그랬는데 잠이 와서 그런 건데 그걸 막 벌 받는다고, 애가 각성하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오해를 하셔가지고 부모님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에 빨리 가고, 그리고 밥도 얻어먹고 가고. 근데 또 제가 배가 안 고파서 안 먹은 건데, 애가 이걸 빨리 치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인식을 하셔가지고, 아니 난 그런 게 아닌데, 배가 안 고파서 안 먹겠다고 한 건데. 그래가지고 그 주 빨리 가고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런 이유로 꼼수가 많이 늘지 않았나. 그래서 꼼수가 몸에 배지 않았나. 또 안경 벗어야겠다. 이게 앞이 안 보여, 앞이.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래 애들이, 그때는 영어를 안 배웠고 제가 한 3학년 때부터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거의 잘했는데, 문제는 잘하면 뭐해, 스펠링을 못해. 스펠링 아니까 뭐라고 해야지, 또래 애들보단 잘했지만, 그래 그때는 내가 영어 99점 맞고 그랬음. 96점. 99점을 제가 중학교 때 한 번, 인생에서 처음. 와, 다 안 적었다고. 아니 근데 있잖아요, 좀 어이가 없는 게 교과서 문장 그대로 적었어. 그때 진짜 내 기억에 그런 게 그래서 역사였는데, 국어가 아니었네, 역사 문제를 그렇게 적어가지고, 그때 또 학원 역사쌤이랑 또 친했죠. 이상하게 난 쌤들이랑 좀 친한 것 같아요. 젊은 쌤들, 나이 많은 쌤들이랑은 좀 안 친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제가 어려서 그랬을 수도 있고, 초3 때, 나 초3 때까지 쌤들이 다 늙었거든. 진짜 거의 그 쌤들한테, 그 선생님들, 스승님들한테는 미안하지만 할머니 쌤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랑은 진짜 안 맞았어요. 막 맨날 벌쓰고, 하루면 날마다 벌쓰고. 근데 3학년 때도, 그래서 제가 또 이걸 얘기하면 긴 게, 초등학교 때 제가 1학년 때 저 신안초등학교를 다니다가 2학년 때 신진초등학교라고 제가 이사를 갔거든요, 1학년 때. 그런데 그때 이사를 갔을 때 누나가 6학년이었어요. 그래서 누나를 이사시키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신 누나를 전학시키기, 그래서 제가 대신 전학을 간 거예요. 어머니가 아침마다 데려다 주기 힘들다고, 또 초등학생이니까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귀찮다고 저를 전학시켜버리고, 그리고 나는 전학을 갔으니까 거기서 또 친하게 놀았죠. 진짜 노는 거는 삐깔나게 놀아줘. 왜냐, 이게 약간 외국물 때문인 것 같아요. 외국에는 우리 가족 그것도 있을 것 같고, 우리 가족은 진짜 해 뜰 때 들어가서, 놀이동산 가서 해 뜰 때 들어가, 무조건. 좀 늦게 들어갈 때도 있지, 물론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러는 때 빼고는 진짜 개장할 때 거의 들어가서, 해외 놀이동산 갈 때 특히 그랬어. 유니버셜 갔었는데 거기 갈 때 해 뜰 때 입장을 해가지고 해가 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마칩니다 하면서 그 직원이랑 같이 퇴근하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그래서 약간 좀 노는 것도 막 진짜, 그래서 막 거기서 거의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서 놀고, 초등학교 때 아마 제일 많이 놀았을 거야.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렇게 놀고, 초등학교 때 놀고, 아니지, 그래서 친해지고 3학년 때 이제 또 귀찮잖아요, 집이랑 머니까. 저를 다시 전학을 시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안 가겠다 했거든요. 근데 5만원짜리 비비탄 총을 너무 갖고 싶었는데, 엄마가 그걸 사주겠다. 그래서 전학 가면 사주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케이 콜 했거든요. 근데 그 총이 진짜 좋은 거였어요. 멀리 날아가게 하려고 이렇게 총을 핑 쏘면은 총알이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회전을 주는 거 없죠. 그래서 되게 좋은 총이었는데, 이거를 그걸 또 저랑 제 친구 집에
여자애였는데 걔랑 그리고 남자애랑 한 명 해가지고 3명이서 되게 친하게 놀았는데, 되게 친하게 놀다가 그 내가 전화가 가는데 그거를 우리 엄마가 걔네 엄마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무리에서 약간 난 배신자로 찍힌 거예요. 총 1개의 친구들을 팔아먹은. 근데 이게 또 제가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포장을 잘했어요. 어떻게 했냐, 잔머리 잘 걸리니까, 나는 엄마가 어차피 보낼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어차피 보낼 거, 어차피 집이 먼데 이거 언젠가는 보내질 거 버팅기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그걸 사달라 해가지고 간 거다. 포장을 잘했죠. 물론 전 그때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기 뭔지도 잘 몰랐고 학교 바뀌는 거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전화를 받다가 뭐 또 그쪽에서 친구들 새기고, 또 재밌었던 게 전화를 간 쪽에서 선생님한테 거의 맨날 혼났죠. 거기서 또 이제 묘리 좀 만들어서 친하게 놀다가, 근데 또 그게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긴, 그 학교에서 나랑 이렇게 3명, 남자애 1명, 여자애 1명, 이렇게 해서 3명 정도, 4명이네. 남자애 2명, 여자애 1명 이렇게 해가지고 놀았는데, 또 그 학교 폭력 그거를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학교 폭력을 그 1명을 앉혀놓고 학교 폭력 수업 다 하고 나중에 체험이랍시고 그 이렇게 고르는 건데, 1명 골라서 하는데 그 골라서 약간 걔한테 욕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그 체험을 시키는, 그러니까 그 체험이랍시고 뭐 그게 폭력이나 똑같은 거죠. 뭐 성폭력을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성폭력 체험이랍시고 성폭력을 1명을 데리고 와서 시키는 거랑 똑같은 건데, 뭐 그때는 그 아무도 뭐 쌤들도 해봤다요. 쌤들도 해보는 건 솔직히 제가 봤어요. 보진 않았고 뭐 들은 건데, 아닌가? 봤나? 솔직히 오래된 기억이라서 기억이 안 나죠. 하여튼 근데 그걸 듣고 뭐 일단 1명 해요. 저희 무리 중에 1명, 그러니까 모듬이 달라서 걔가 했는데 표정이 되게 좀 안 좋은 표정이었어요, 걔가.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게 좀 기억이 남았다가, 이제 또 제가 노는 쪽이니까 이렇게 노는 쪽 3명이 걸리는데 한 명이 제가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3학년이었는데도 머리가 있었던 거, 제 기분이 되게 더러워가지고, 맞다, 그것도 일단 이거 얘기 드리기 전에 그것도 설명드려요. 제가 그 1학년 때 전학을 간 이유가 그것도 있었는데, 그 일 있기 전에 문 닫혔네. 여기서 돌아갈까요? 저기까지 가서 밑으로 해서 돌아갑시다. 그 일 있기 전에 뭔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 방과후를 초1이에요 초1 때 방과후를 쬐어요. 영어 방과후를. 그게 또 시스템이 그 가방에 뭐 달아놔가지고 들어가면 추석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추석 체크를 하고, 이게 딱 추석 체크를 하고 들어가면 가방을 넣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가방에 달려있어서,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그런 걸 생각을 못한 거지. 가방에 달려있으니까 그 들고 들어가면 이제 추석 체크가 돼가지고 부모님한테 문자가 가고 뭐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었는데, 안 오면 또 문자 오고 그랬는데, 제가 머리가 좋았던 거죠. 이거를 가방만 넣어놔도 출첵이 된다 해가지고 가방을 넣어놓고, 자동 출첵이죠. 출첵을 해놓고 나오면 또 소리가 나, 문자가 가기 때문에 넣어놓고, 이제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거나 혼자서 놀다가 이제 가방을 다시 들고 이제 마치면 쫄래쫄래 집에 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어머니 말씀으로 비 오는 날에 제가, 다른 애들은 다 다른 문으로 나오는데 비가 홀딱 젖어서 가방을 쫄래쫄래 들고 나오는 거, 운동장에 있다고 애들이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일인 줄 몰랐고, 뭐 교장실에도 불려갔었대요. 전 몰랐죠. 하여튼 간에 교장실에 불려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교장실에 교장쌤한테 사과도 했다네요. 근데 저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사과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전학을 가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누나 때문에 간 거예요. 갔고, 그리고 와가지고 갔다가 다시 거기서 놀다가 또 왔는데 총 때문에라고 하고, 저는 이제 어차피 가야 되는 거 이제 총이라도 받고 가자 그런 이미지로 해서 갔고, 해가지고 전학을 갔고 또 다시 거기서 노는데, 근데 이제 그 수업이 제가 화가 나가지고 집에 오는데 이게 기분이 되게 더러운 거예요.
지금도 약간 그 여파가 있는 것 같아. 그때 후율증인지 이득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얻은 교훈인지. 그래서 저는 약간 뭔 일이 생기면 그거를 그 소처럼 계속 되씹어. 그래서 집에 갈 때 그때 한 30분에서 10분 정도 걸어갔는데 계속 뇌에서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내 기분은 어땠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되게 기분을 나빠가지고 그때 지금보다 더 어렸는데 오히려 지금이랑 똑같이 자신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꼬치꼬치 다 캐적어가지고 학교 폭력 교육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문제가 된 것 같고 저건 저렇게 된 거는 일기를 5장, 내가 일기 적는 거 진짜 싫어했는데 그때도 똑똑하게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생각이었는지 5장을 썼대요, 일기를. 그래가지고 일기를 5장을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이거를 화가 났는지 뭐 하여튼 그래서 교장쌤한테 가서 말을 했더니 교장쌤이 미안하다, 우리가 생각이 짧았다, 애가 되게 똑똑한 것 같다, 뭐 그랬대요. 물론 저 3년 전에 저를 혼냈던 교장쌤이랑은 혼냈는지 제가 사과를 한 건지 전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 교장쌤이랑은 다른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과를 하고, 근데 일단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학교 폭력을 당한 것처럼 됐으니까 교육이라시고 했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그 경찰서에 가서 뭐 얘기를 하다가 거기 그 경찰서 그 교육시킨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저보고 이제 그 사람이 나오게 해서 사과를 할까 했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했다네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어머니 말씀으로 필요 없다, 뭐 때문에 경찰서 갈 일이 있었는데, 갔더니 그 부르면 사과를 해준다 했는데 뭐 집에 있댔나? 하여튼 그 경찰서 갔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 사과를 해주겠다 해가지고 부를까 했다가 제가 됐다고 했대요. 왜 됐냐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했대더라. 그래, 그 사람도 아마 누군가 윗사람이 시켜서 했을 거다. 그때 제가 아마 저보다 더 똑똑한 거. 지금 저는 그냥 마구니도 많이 끼고 막 공부도 안 하고 막 세상 썩은 거 다 아는데, 그때 저는 똑똑한 거 되게. 하여튼 그래서 뭐 그 윗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저였으면 무릎 꿇고 사과해서 약간 갑질을 좀 했을 것 같은데, 그때 저는 그렇게 했다네요. 착한 애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 사람도 누군가 시켜서 했을 것 같은데, 그 윗사람이 해가지고 나중에 대통령 얘기를 했다네요. 대통령이 와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다음부터 그렇게 교육하지 말게 해달라 해가지고 그 경찰서에서 그 다음부터 그렇게 교육을 안 시키게 교육 방법을 바꿔야겠습니다 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 얘기가 끝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뭔 일이 당하면 그 단점은 바로 생각은 안 나지만 꼿꼿이 계속 되씹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이랬는데 나중엔 더 빡쳐있는, 그치만 나중에 반격이 들어오면 하나하나 다 되씹어놨기 때문에 반격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같이 놀던 애 중에 그래, 그 3학년 때는 그랬고 4학년 때 선생님이 되게 젊은 쌤이었어요. 4학년 때 담임쌤이 되게 젊은 쌤이었는데, 그 쌤은 임신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뭐라고 해야지, 2학 때부터인가 이렇게 다른 쌤이랑 수업을 했는데, 그때 그 쌤이 저랑 되게 친했어요. 그때부터 4학년 때부터 쌤들이랑 친했어요. 근데 6학년 때 안 친했네. 아무튼 4학년 때 친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4학년 때 친했고 그 4명 같이 놀던 애 중에 여자애 1명은 같은 반이 되는데, 그 애랑은 3년째 같은 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3, 4, 5학년 때까지 같은 반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연속으로 같은 반 된 사람 얘기하라 해서 그때 이제 얘기해서 떨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5학년 때 쌤도 좋았고 6학년 때 쌤은 하여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랬는데 4학년 때 쌤은 좋았는데 5학년 때가 더 좋았어요. 왜 좋았냐?
4학년 때 쌤도 물론 놀긴 놀았는데 5학년 때 쌤은 거의 맨날 놀았고 학교에서 유명하게 재밌는 쌤 뭐 그런 쌤으로 유명했나 봐. 근데 저는 일단 노는 학생이었으니까 그런 거 상관 안 썼고요. 쌤이 누구든 뭔 상관이야. 맨날 그냥 수업 시간 앉아있고 쉬는 시간 나가서 놀고 수업 시간 앉아있고 쉬는 시간 나가서 놀고 시험 공부도 했어요. 근데 심지어 제가 시험 공부를 했어요. 와, 내가 그때 그때 기억나. 4학년인가 5학년인가 그 영어 쌤이 수업 마치고 점심시간에 영어 공부를 할 사람이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영어 쌤이랑 그 원어민 쌤이랑 되게 친했고 영어 쌤이랑은 약간 친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걸 갔더니 그러니까 점심때 와도 되냐고 제가 물어봐가지고 쌤이 와도 된다 해서 가서 공부를 하고 그때 영어 한 문제 틀려가지고 90 몇 점을 받고 그때 아마 영어가 최고 점수였고 그 이후로는 계속 떨어지는 아주 완벽한 이제 망하는 길로 갔는데 그거는 뭐 둘째 치고 영어는 그렇게 갔고 그렇게 해서 영어 얘기하면 한 개 더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다가 이제 제가 또 그 쌤이 5학년 때 쌤 결혼하시고 결혼식장에서 뭐 노래 부른 거 또 추억이 있고 그다음 6학년이 돼요. 6학년 때 쌤은 또 재밌는 게 혼나면서 나 그거를 몰랐어. 혼나면서 선생님이 그 쌤이 아마 그때 쌤들이 와가지고 되게 무서운 공포정치 시대였어. 그때 약간 냉전 시대라고 말해도 될 만큼 쌤들이 새로 들어온 쌤이 되게 많았는데 다 무서운 쌤이야. 뭐마나 무서운 쌤. 아니 솔직히 내가 무섭게 느꼈던 거야. 그래서 포스 있고 그래서 그런 쌤들이 쫙 들어와서 조금 이제 그 5학년 때랑 4학년 때보단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데 약간 애 나이가 한 4살, 5살 정도 되셨을 나이인데 되게 포스 있는 쌤들이 들어와셔가지고 진짜 근데 6학년이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쌤밖에 없어가지고 되게 좀 무서웠던 그랬는데 그래서 쟤랑 저랑 또 5학년 때 친해진 친구랑 같이 또 절친이랑 올라갔는데 걔랑 이제 뭐 3명이네 절친 2명이랑 해서 올라왔는데 그 쌤한테 혼나면서 여기 길이 없네. 쌤한테 혼나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요. 그때 그게 충격적이었던 게 나는 너희들이 5학년 때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몰라도 된다 했나? 안 물어봤다. 다른 쌤들은 물어보지만 나는 그런 너희들을 편견을 갖고 보지 않기 위해 안 물어봤다. 그거 보고 충격적이었던 게 편견을 받지 않아서 충격인 게 아니라 어떤 쌤인지 안 물어보는구나. 그러니까 물어보는 경우도 있구나. 그걸 알아서 충격적이었다. 어땠는지 선생님들끼리는 작년 쌤한테 물어보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그래 정교 회장 얘기도 해야 되는데 정교 회장 제가 5학년인가 4학년 때 나가는데 그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다 했죠. 근데 그건 둘째 치고 피아노 학원도 다녔는데 그거는 뭐 중요한 기억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하고 그 뭐였지 정교 회장 나갔는데 거기 이렇게 다 그 팔절인가 뭐 그런 약간 오두락 8전지 사이즈 오두락에 붙여서 광고를 해요. 그 구름다리에다가. 근데 거기서 제가 톡 튀는 아이디어를 했죠. 거의 그 우리 학교에서는 애플급이었어요. 뭐였냐? 여기도 신호등이 없는데 신호등이래. 그 기차 그 건널목이 없는데 하여튼 그냥 건널게요. 그 뭐를 했냐? 제가 그 검은색 보드에다가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단 한 명도 제가 부회장 출거했을 땐가 단 한 명도 그 검은색 보드를 하는 애가 없었어요. 막 빨간색은 없었는데 노란색 뭐 눈에 튀게 한다고 노란색, 흰색 뭐 그런 건 있어도 검은색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을 잘했던 거지. 난 검은색이 좋아서 했지만 노란색도 좋아하지만 노란색은 뭔가 안 이쁜 노란색이야. 내가 좋아하는 노란색이 없었기 때문에 검은색을 한 건데 그게 약간 나의 트레이드 마크도 되고 그리고 그게 검은색이라서 눈에 확 띄는 거지. 이게 보통 그림이나 뭐 그런 데서는 검은색이 좀 눈에 안 띄는 그런 건데 이게 오프라인에 모든 게 다 알록달록한데 제 생각에 흰 색깔에다가 알록달록한 글자를 적겠죠. 왜냐면 눈은 잘 보여야 되니까 반짝이 막 붙이고 아니면은 그
알록달록한 페이지에다가 뭐 검은 색깔로 글자를 하든가 뭐 노란 색깔에다 검은 색깔 글자를 적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검은 색깔로 해가지고 그게 눈에 확 들어온 거였어요. 저는 그때 그 생각을 못했죠. 근데 그걸 하고 1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선거를 했는데, 문제는 제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제대로 안 했기 때보다는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아, 나는 사람들 앞에 가면 떠는구나. 그냥 몰랐던 거지. 그냥 한 번도 그런 걸 한 번도는 아닌데 친구들 앞에서는 거의 안 떨었거든요. 왜 안 떨었냐? 그냥 말실수로 해도 남들이 뭘 보든 그냥 남들, 그냥 그런 거였어. 진짜 그냥 어쩌라고. 그냥 샹마이웨이 스타일 그랬었는데, 뭐 그렇게 내가 떠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5학년인가 6학년 들어가서 뭐 쌤한테 그렇게 혼나고, 뭐 때문에 장난치다가 혼났을 거예요. 혼나고, 그리고 뭐 때문에 혼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건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래, 6학년 때 뭐 친구랑 뭐였지, 놀리다가 싸웠는데, 다퉜죠. 소울이 좀 크게 다퉜는데, 그 과학쌤이, 그분도 좀 나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저보고 너 정교회장 안 나갈 거냐. 근데 제가 당당하게 5학년 때였나 보다, 5학년 때 그렇게 혼내셔가지고 제가 당당하게 당연히 나갈 거죠 라고 했더니, 그 쌤이 그러면 너 이미지 관리 안 하냐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미지 관리를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말했잖아요. 남들 신경 안 썼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혼났다기보다는 그냥 남겨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천만지축으로 노는 컨셉? 그냥 그런 있는 그대로의 그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미지 관리 뭐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남겨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너 6학 그 정교 회장 나갈 거면 이미지 관리 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구나 라는 걸 듣고, 그리고 이미지 관리를 안 했어요. 지금이야 돼서 머리가 좀, 뇌가 커져서 용량이 받아들이게,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느껴서 이미지 관리를 하는 거지. 솔직히 이미지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세상을 바꾸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솔직히 좀 힘드니까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관리를 명목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미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걸 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그걸 하는 거죠. 이미지 관리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저는 못하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하는데, 물론 그런 거 있어. 내가 어떨 때 보면 뭐 선생님이나 누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 들으면 내가 이미지 관리 성공했구나, 그럴 때가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고, 그리고 6학년 때 영어 말하기 대회를 나가요. 거기서 또 제가 2등인가 3등을 해요. 그래서 영어쌤들이 와우, 이 자압 대단하다, 아니 영어를 못하던 애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물론 영어 말하기 대회라는 게 내가 진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영어 대본 외우는 건데, 대본 외우는 걸 누가 못해요. 그냥 딸딸딸딸딸딸딸딸딸딸딸 공부 안 하고 그것만 외우면 못하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노는 쪽이었기 때문에, 노는데 선생님이랑 친한 쪽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친하다긴 좀 그랬어. 그냥 선생님이랑 아는 그냥 말 몇 번 해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 학생 이거보다 조금 더 친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거, 뭐라고 해, 그런 거, 그냥 그런 거, 그냥 선생님이랑 학생보단 조금 더 친한 거,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저희 김주성이네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때 영어 말하기를 하니까, 노는 애라고 알고 있었는데 영어 말하기에서 상도 받았다고 해서 와우 대단한 학생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뭐 말했던 중학교 때 절친이었던 학생이랑 하다가 학교 가서인가, 아니지, 그래, 걔랑 아마 6학년 때부터 아마 학원 다니시. 왜냐, 제가 말했죠, 그때 공부를 했다고.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쭉쭉쭉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뭐였지? 90점? 평균 90점? 물론 개나 소나 90점인데 그 점수 오르는 폭이 진짜 빡빡빡 올랐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책 읽어드립니다. 뭐 그 방송에서 설명석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보면, 선생님이 아니죠. 나한테 가르친 적 없으니까. 설명석 님이 설명석 분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뭐 공부 투자할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면은 투자할 때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라고 투자를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좀 꺾일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 안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딱 그게 그건 것 같아요. 는 아니고요. 저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적은 많이 올라갔어요. 진짜 학원 다니고. 그래서 국어도 몇 점이냐, 막 90점. 근데 항상 국어에서 한두 개 틀렸어요, 제가. 국어에서는 한두 개, 많으면 진짜 많으면 5개 틀릴 수도 있었던. 근데 그거는 이제 시험이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못 봤을 때 애들이 다 막 전교 1등 하는 애, 솔직히 절친이 전교 1등이었고요. 전교 1등 하는 애. 근데 조금 있다가는 막 10등 안으로 떨어졌다긴 하는데, 여튼 그 전교 1등 하는 애가 막 2-3개 틀렸을 때 제가 5개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랬고, 걔랑 또 과학학원을 같이 다녔는데 과학학원 진짜 좋은 쌤. 근데 제가 왠지 이 쌤 이미지를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그 쌤이 되게 좋은 쌤이었던 게, 저희 집이 불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다 끊게 되는데, 학원을 안 끊어도 됐었다고는 해요. 근데 학원을 끊게 되는데, 그때 그 과학 그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 과학 선생님께서 돈 안 내도 된다, 돈 안 내도 되니까 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네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선생님이었던 거죠. 진짜 선생님 제대로 된 선생님이셨는데, 진짜 좋은 쌤이었죠. 근데 갔었어야 되는데, 그때 막 사춘기도 오고 공부도 하기 싫고 생각해보면 12시까지만 집에 있다고 하는데 귀찮고 해서 그때 안 갔죠. 그때 아마 과학이라도 갔었으면 지금 이 성적은 아니었을 텐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과학 학원도 끊고, 고등학교 와서, 그래서 성적이 점점 오르다가 학원 다녀서 고등학교 가가지고, 중학교 가가지고 중1 때 아마 장학금 못 받는데 탑 그쪽으로 가서 그때 5반이었어요. 대충 생각해 계산해보세요. 그랬는데 5반이었는데 문제가 있었어. 정규 한 30등 안에 들었겠다. 영어 때문에 쭉 떨어졌기 때문에 30등 30등 대충 계산해보세요. 그 안팎으로. 그런데 제가 그걸 하는데, 뭘 해. 하여튼 힘들다. 제가 그래서 공부를 안 하게 성적이 떨어지다가, 그래서 중1 때는 쌤들이랑 안 친했네. 중1 친했네. 영어쌤이랑 친했어요 그때. 근데 내가 영어를 못했는데, 영어를 제일 못하는 과목이었는데 영어쌤이랑 친했어. 그럼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영어쌤이랑 그때, 영어쌤 되게 영어쌤도 젊었어요. 하여튼 젊은 쌤이었는데 그 쌤이랑 친하다가 1학년 때 가르치는 쌤이랑 2, 3학년 때 가르치는 쌤이랑 달랐는데 친하고, 그래서 막 방과 후에서 단어 외워라 했는데 문제는 그거였죠. 제가 단어를 안 외워갔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하다가 제가 2학년 때까지, 그래서 그 2학년 1학기까지 그 방과 후를 듣다가, 문제는 제가 그때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방과 후 가서 맨날 자고 놀고 단어 외우란 거 안 외우고 그랬기 때문에 쌤이 막 귀여워하셨긴 했지만 이제 약간 좀 말 안 듣는 아이 쪽으로, 뭔 느낌인지 알겠죠? 뭐 그랬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쌤 이제 뭐 계약직 뭐 딴 데 취직하셔서 갔다고 했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3학년 때까지 1학년 때만 수업에 들어오시고 2, 3학년 때 안 들어와가지고 그냥 학교에 있는데 안 보이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나중에 어머니가 전화를 해봤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그때 그 쌤이랑 친한 걸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저보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쌤들이랑 부모님들이랑 되게 관계가 좀
끈끈하시거나 아니면 부모님, 저희 어머니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교무실에 전화해서 되게 극성이라 하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되게 막 그랬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간에 어떻게 저랑 친한 건지, 제가 이게 좋아하는 쌤인지 아는 건지 몰랐어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엄마가 그 쌤한테 전화해서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불법일 거야 아마. 전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공무원 투잡 안 될 거예요. 투잡은 난데? 아니 장난이고 그 서브로 직업 뛰는 거 안 될 거예요. 특히 선생님은, 그래도 같은 학교 학생은. 근데 저희 부모님이 애 가르쳐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이거 마치고 돈을 줄 테니까 집에 와가지고 가외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했다는데, 당연히 저는 이제 와 여기 이쁘다, 야 이거 카메라로 담는 게 이쁘네. 이게 눈으로 볼 때는 요 불빛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막 번지는 게 아니라 저기 그 막대기가 눈에 빵 보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안 이쁘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쁘네. 야 카메라로 보면은 야 좀 이쁘네. 야 나 좀 있어 보이는데. 하여튼간에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해서 돈 드릴 테니까 해주면 안 되겠냐 했는데, 저는 정정당당하고 좀 양심 있는 쌤, 양심 있는 건 이건 당연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당연히 안 된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은 저희 잡보고 공부를 이만큼 해오면은 뭐 공부 문제집을 줘서 뭐 이만큼 하면은 그거를 확인받는 식으로 하게 해달라 라고 전화를 하셨다네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당연히 선생님이고 저랑 좀 친했고 그랬는데, 솔직히 친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를 알고 방과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제가 뭐 말도 안 듣고 그런데 일단 해주기로 하셨나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잡아, 너 그 쌤이 이제 너 영어를 봐준대. 너 혹시 공부할 생각 있으면 그 쌤한테 가서 검사를 맡으렴. 정확하게 좀 반협박을 했죠. 근데 제가 날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안 했어요, 중학교 때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나랑 친한 쌤이랑 전화해서 이런 걸 시키고 그러는구나 라는 거를, 근데 그때는 솔직히 한 번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라는 생각만 하고, 그리고 3학년 때 한 번 더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쌤이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먼저, 잡아, 너 그때 그 쌤이랑 그 쌤 오게 해가지고 수업하면은 뭐 할래? 했는데 제가 안 할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전화를 하셨대요. 물론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말을 통보 형식이에요. 그거는 너한테 물어보지만 나한테 야 여기 되게 무섭다, 여기 학이 있거든요. 학, 이거 살짝 보이는 거 저 학인데 이게 되게 무섭네. 와씨 아무도 없으니까 이거 봐봐, 아무도 없으니까 이쁘긴 이쁜데, 이쁘긴 이뻐. 이뻐. 이쁜데 되게 무섭네. 이거 아침에 와도 그런가? 새벽에 와도 이러면 나 여기 올래. 여기 이쁘다. 여기 되게 부잣집 길. 이 길 사람인 것 같은데. 이 길 내 거 약간 이런 느낌.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쌤이 자기가 해주고 싶은데 이제 학교를 그만했나? 하여튼 다른 학교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다른 데 취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해주고 싶은데 다른 지역으로 그걸 가서 못 해준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네요. 사실인지 뭔지는 전 모르겠지만 그래서 안 됐고, 뭐 하여튼 저는 일단 공부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중1 1학기인가 2학기 이후로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안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어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서 공부를 사람들이 오니까 나도 돌아가야지. 자, 그래서 여튼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중학교 중1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집에 불났다고 샴푸랑 비누랑 들고 위클래스 쌤이랑 이렇게 해서 오셨대요. 그리고 그 담임 선생님께서 도와주셨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 그 스승의 날 때 찾아가 뵈야 되는데, 참 이게 제가 지금 4학년 때 쌤, 초4 때 쌤, 5대 쌤, 6대 쌤, 6대 쌤은 6대 쌤 레전드인지 모르. 되게 좀 앞에서는
약간 친데 아닌데 뭐 하여튼 앞에서는 되게 당당하게 이렇게 포스 있고 딱 그런 쌤이었는데 뒤에서 저희 어머니한테 커피를 사주셨대요. 왜 사줬냐? 어머니가 중학교 때 그 직고 치고 나서 직고 치면서 얘기해줬나? 하여튼 그때쯤에 얘기해줬는데 저희 어머니 만나서 일단은 제가 그 반 학생이었을 때도 사줬고 한번 그 선생님이 저보고 사줘가지고 커피를 사주셨대요. 한번 얘기할 수 있겠냐 해가지고 뭔 얘기를 했냐? 자기 애도 잡보고 그러니까 투잡처럼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게? 제가 봤을 때 저처럼 키우면 애는 착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 좀 착하다고 생각해. 착할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근데 뭐 이제 부모님 마음이니까 그 선생님께서 저희 어머니한테 커피 사드리면서 이제 자기 애도 이제 잡처럼 뭔가 좀 이상한 투잡처럼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라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 왜? 그걸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때는 놀지만 조금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나쁜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지금은 착한데 노는 느낌이지만 그때는 공부하는데 노는 느낌이라서 놀면서 공부도 하는 느낌이어서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마트에서 만나셨는데 그때도 선생님께서 저희 어머니 보고 물어보셨다고 하네요. 예, 커피 한 번 더 사주시면서 우리 애를 4살인가 5살인데 투잡처럼 키우고 싶다. 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6학년 때 쌤 만났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저는 애를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자유롭게 키우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이의 행복 추구권이죠. 행복 추구권 있어 보이. 행복 추구권을 파괴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되도 않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도덕적으로 키우고 싶으면 어릴 때부터 도덕을 강조하면 돼요. 두 번째, 공부 쪽으로 시키고 싶으면 근데 걔는 엄청 힘들 수도 있어요. 공부 쪽으로 시키고 싶으면 애가 공부를 하게 해도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제일 좋아하지만 솔직히 그게 그렇게 쉽나요? 아니죠. 쉽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강압적으로 시키면 돼요. 근데 그러면 애가 진짜 힘들어할 거야. 왜냐? 하긴 싫은데 강제로 시키니까 맞기 싫거나 뭐 어쩌는 식으로 해가지고 폭력은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협박적으로 해가지고 하게 하면은 애는 되게 싫어할 거지만 이제 성적은 나오니까 부모님은 좋아하겠지만 애는 되게 힘들어서 못 버틸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쇠는 단단하지만 부러지는 것처럼 부러지기 쉽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나무가 고무줄보단 단단하잖아요. 근데 고무는 이렇게 휘면은 휘어지지만 나무는 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으로 휘어지면 부서진단 말이에요. 그걸 좀 생각을 하셔서 적당히 알아서 딱 하시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죠. 근데 뒤에 보니까 사람이 안 오는 거였네. 그럼 나 글로 갔어도 됐던 거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저보고 그런 일이 있었다 하고 여기 사람 있는 거 되게 무섭네. 새벽에 와야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자유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뭐 그걸 전달을 했는지 그 다음에 만났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원래는 오늘 제가 홈쇼핑에 대해서 홈쇼핑 창업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데 그거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벌써 40분이네요. 이걸 더 얘기합시다. 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하다가 그래 그렇게 해서 6학년 때 담임쌤이 딱히 그래 영어쌤이었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영어쌤이었는데 2학년 때 가르치다가 3학년 때는 담임쌤이 된 쌤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영어를 어머니께 되게 강압적으로 하셔서 어머니랑 뭐 전화도 많이 하시고 뭐 부모님이 항상 적극적이셔서 그 부모님께서 뭐 적어내는 칸 있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빽빽하게
정확하게 적어내시는 그런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과 전화를 하시고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시다가 이제 부모님은 애 공부에 이렇게 관심이 많고 공부를 잘했었다가 못해진 것 때문에 마음을 속상하고 있고 뭐 그런 거를 알게 되셔가지고, 근데 영어는 원래 못했거든요. 정확하게는 그 3학년 때 3학년 때 2학년 때까지 배우다가 그 선생님 그 엄마 친구분께서 이민을 가셔서 그때부터 영어를 안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건데, 뭐 여튼 그래서 그거를 비교하면 이제 6학년 때도 못했고 결론적으로는 불난 거 말고도 그건 계속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영어도 그것 때문에 그냥 싸잡아서 공부를 못하게 된 거다, 불난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항상 똑같았거든요. 영어를 했을 때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되게 열심히 시험지에 답을 적어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진짜 책도 단 한 번도 안 피지만 적어서 꼼꼼하게 적어. 영어 답안지 매기실 때 아마 제 답안지 매기는 게 선생님들께서 제일 힘들지 않았나. 왜냐하면 공부는 하나도 안 했지만 그 영어 페이지 보면 앞뒤에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런 거에 답이 없어요. 근데 없는데 물론 그 객관식인가 뭐 낱말 적는 거 있잖아요. 주관식인가 하여튼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서술식인데 그러니까 단어만 적는 거, 뭐 MIs 뭐 그런 거 적는 거, 그런 거나 뭐 디스 아니 그거 하여튼 간에 그거 적는 것들은 이제 뭐 단어 적는 거는 찾을 수 있어도 서술형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도 바로 자지 않고 적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되게 매기실 때 힘들으셨을 거다.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선생님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3학년 때 제가 졸업할 때 영어 선생님께서 저 이제 2년 동안 같이 매기던 쌤 선생님이셨는데 저보고 뭐라 하시냐면, 야, 자 나와봐 해가지고 저보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드디어 내가 원하는 게 됐다. 난 뭘 원하는지 몰랐는데 쌤이 원하는 게 뭐였냐, 애가 서술형 적을 때 뭔가 공부를 한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전 시험에 공부를 좀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험에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는 솔직히 조금 책을 봤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좀 혼을 내셔가지고 그때 중학교 때는 그래도 조금 말을 듣던 때라서 그걸 하고, 기말 때는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유튜브 쪽으로 하겠다. 원래 프로게이머 게임을 하면 뭘 하겠냐 해서 싸우다가 나 프로게이머 할 거야 했다가 그때 막 배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 프로게이머 할 거야 했다가 아닌가? 그때 배그 나왔겠다. 프로게이머 할 거야 제가 한 거예요. 그때 나온 게 아니야. 아마 2018년쯤에 나왔나? 그래서 자, 나 프로게이머 할 거야 했다가 이제 부모님이 그거는 아니다? 아니 그거는 좀 그렇다 하다가 내가 그 다음날 말을 바꾸죠. 나 유튜브 할 거야. 그래가지고 게임을 잘해야 되는데 게임을 잘하지 않았거든. 왜냐면 나는 게임을 어렸을 때부터 한 게 아니라 거의 초 5, 6대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많이 안 하니까. 그래서 그랬다가 유튜브에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유튜브 진지하게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하면서 나도 알아봤죠. 저도 알아봤죠.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비전이 괜찮은 것 같아. 돈 많이 번대. 나 돈 좋아하잖아. 돈 많이 번대. 한 1억이래. 100만 구독자 찍으면 1억 정도 번대. 그래서 오 좋다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하려고 했어요. 이상한 사람이 계시네? 아닌가? 모르겠다. 하여튼 그걸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유튜브 근데 뒤에 아는 사람이 어떡하지? 하여튼 유튜브 구독자 나이 그래서 괜찮은 것 같다 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래서 찾아보다가 뭐 컴퓨터도 사주시고 지원을 해주셨는데 1년 동안 해보자.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아직도 1년 동안 한번 해보자. 그러고 보자. 그 뒤에 얘기하자라고 들었는데
부모님의 그 얘기하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얘기하자라고 들었으니까 제가 맞는 거겠죠. 저는 제가 맞다고 부모님 맞다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얘기를 해보자 해서 그때 더 할지 말할지 뭐 이렇게 정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할지 그냥 할지 정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부모님의 얘기를 해보자는, 네가 이 유튜브로 1년 내에 성공하지 않았으면은 그만두자. 근데 아마 그때 막 제가 좀 좀 성장해 나가는 시기였긴 했는데, 물론 새싹이, 나무가 새싹이었다가 이렇게 커지는 순간이, 그 새싹일 때가 제일 느리고 점점 빨라질 거 아니에요. 왜냐면 크기도 커지니까. 근데 저는 그 단계였다고도 생각하지만 제가 게으른 것도 솔직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게으른 게 좀 솔직히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반박하진 않지만, 솔직히 저희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면서 거의 한 2달, 3달 싸우다가, 또 학교에도 담임쌤이랑도 친하고 뭐 거의 모든 쌤이랑 친했어요. 아 그래, 학교 얘기를 하면 유튜브 얘기로 너무 고등학교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학교 얘기를 하면은 학교에서 또 얘기해야 되나? 또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토네이도로 먹다가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야자 쉬는 시간에 저는 그 규칙 같은 거를 잘 지키진 않지만, 솔직히 학교에서도 폰을 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폰을 내는 건 없지만 학교 내에서, 건물 내에서 하면 안 되지만 저는 솔직히 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법을 잘 지킨다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수업 시간에 나가고 들어오고는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안 지킨 적이 한 번 있었는데, 하여튼 간에 그 수업 시간에 그거를 쉬는 시간에 진짜 종땅 치자마자 뛰어서 사먹고는 아니고 사서 들고 오면서 먹으면서 이게 딱 왔는데,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너 수업 시간 빠지고 갔지 오해를 하셔가지고, 약간 초반에 기합도 잡을 겸 해가지고 애를 잡자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제가 약간 머리끄댕이 잡고 혼났지만, 그때 혼나면서도 도망다니면서 되게 다 먹고 거의 다 먹고 선생님이 그거 버리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왔으니까 안 되는데 했다가 개겼죠. 진짜 개겼어요. 도망다니면서 그 한번 머리끄댕이 잡으면서 막 내놔라 해가지고 제가 거의 계속 우걱우걱 먹고 뛰어가면서, 이게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닌데 그쵸, 되게 아팠는데, 제가 뭘 했냐면 그거 먹으면서 이 좀 튀기면서 제가 숨 진짜 막혀요. 진짜 미친듯이 전력 질주로 뛰어갔다 뛰어왔는데, 그거를 이제 뺏으려고 하니까, 돈도 내가 용돈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거의 한 10%,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서 뺏어가려고 하시니까 선생님 이거 진짜 이거야 한 건데, 숨도 막히고 먹으면 안 되죠. 뺏기는 거면 뺏어야 되는데, 드려야 되는데, 주기 전에 계속 먹으면서 입에 좀 튀기면서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다 먹고 선생님한테 딱 드리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또 그것 때문에 화나셔가지고 머리 끊으시고 말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수학 선생님이셨거든요. 수학 스승님께서, 스승님 아닌가? 하여튼 안 끝나, 아니 모르겠다. 하여튼 수학 스승님께서 제가 그거 먹은 걸 보고,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8반에 거기다 또 제가 그 유튜버로 소문이 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선생님들이 유튜버야, 막 애들이, 친구들이, 그래서 유튜버야 해가지고 선생님들도 알고 있어가지고, 8반에 유튜버 걔 진짜 말 안 듣고 수업 시간에 그 아이스크림 먹으러, 야자 시간에 먹으러 간다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미지가 학교 다닌 지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 하여튼 그 셋째 달쯤에 한 달 내에 되게 안 좋게,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안 좋게 딱 박혀, 일주일 동안.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일주일 뒤에 이제 선생님 회의에서 말을 바꾸십니다. 말을 바꾸셨는지 다시 말합니다. 8반의 유튜버 걔 진짜 좋다. 그래서 거의 선생님이 최애 학생으로 바뀌었어요. 저도 뭐, 저는 남이 뭐 좋아한다면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혼나고 그 뭐냐 또 재밌었던 게 저는 당당하거든요. 숙제를 해왔냐 해왔긴 해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뺏겼냐 네 해가지고 손바닥도 맞고 그 쌤이 거의 전교에서 유일하게 때리는 선생님이셔서 이렇게 맞고 그러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차가 왜 안 갈까요? 여기다 대는 건가? 제가 빨리 가줘야겠죠? 여기 되는 거 맞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뭐냐 그 선생님이 뭐에 그거를 좋아하냐 하니까 제가 혹시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 왜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예의가 발랐을 때 그렇구나 해서 그 제가 5분 남았네. 5분 남았으니까 이쪽으로 한 바퀴 돕시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이 뭐 얘기를 하다가 하여튼 예의 발라서 좋다 그러고 제가 어떤 쌤을 좀 삐지겠다 해야 돼. 오토바이 그 삐진 거 하죠. 그래. 어떤 선생님께서 저를 찍으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이거 잡아 너 잘하는 거 있잖아. 저요? 뭐요? 그랬더니 인사하래. 그래서 저 어떻게 인사 너 잘하는 그 90도 인사했잖아. 폴로 잘 완전히 접어 해가지고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생님이 저를 이쁘게 본 게 제가 그 늦게 들어왔거든요. 물론 다른 저희 반에 좀 노는 애들이 양심인지 아니야 눈치가 없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냥 그랬는데 그냥 솔직히 늦게 와서 뛰어갔는데 저는 좀 남달랐기 때문에 이제 당당한 그런 걸 뛰고 싶지 않았다 했나 그냥 그래서 늦게 왔는데 선생님이 딱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선생님 제가 가방 들어드리겠습니다 해서 자연스럽게 가방을 딱 거의 뺐다시피 들어줬더니 이게 선생님의 손을 먼저 갖다 대면서 선생님 가방 들어드리겠습니다 딱 선생님이 되게 당황했어요. 저도 원래 선생님이 괜찮다 하면서 갈 줄 알았는데 저번에 한 번인가 괜찮다 하면서 갔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저 좋아하니 저도 이게 잘해드리는 거죠. 가는 말이고 오는 말이고 없다. 그러니까 저도 곱게 해주시니 선생님도 곱게 해주니 저도 곱게 해주니 솔직히 제가 그때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 게 여러분한테 말해드릴게요. 제가 말 잘 들르고 예의 바르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삐져가지고 수업 시간에 나 이 쌤 시간에 말 한마디도 안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쌤 수업 시간에 그 형광펜으로 쭉쭉쭉 그어놨거든요. 그리고 핵심은 제가 그걸 걸릴 것 같아서 다른 과목도 쭉쭉쭉 그어놨어요. 티나게. 그러니까 혹시나 근데 그 딱 보고 알아. 너 내 시간에 이렇게 하려고 해치가지고 제가 말을 안 하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좀 화가 나서 그랬던 건데 선생님 오해하시고 좀 안 좋은 쌤이다라는 저도 이미지 갖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얘기가 바라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럼 먼저 저는 길거리가 아니라 학교 내에서 보면 인사를 잘했기 때문에 인사 교육은 이제 부모님이 해주셨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항상 근데 오히려 저는 인사를 안 받아주면 화를 냈어요. 그 학교에서 뭐 강의 첫날에 뭐 얘기할 때 놀래라 얘기할 때 선생님한테 뭐 인사 잘해라 선배들 보면 인사까지 해라 그러는데 그냥 선배는 인사를 잘 안 받아서 서로 민망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사를 잘 안 하고 친한 선배 아니면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인사를 해라 해서 선생님들은 이제 모르는 쌤들 다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저를 많이 아는데 근데 인사를 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면 선생님 안 받아주는 쌤이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인사를 하라 했으니까 저는 친구랑 얘기하면서 뒤에서 대놓고 합니다. 아니 학교에서 인사를 해서 인사를 했더니 선생님이 인사를 안 받아준다. 저 중학교 때 그랬는데 그래도 인사는 했어요. 왜냐?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인사를 안 받아주면 욕을 했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뭐 선생님 받아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또 심지어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인사를 안 받아줘서 거의 계단에서 다 들리는데 욕을 좀 대놓고 아니 인사를 하라고 했으면 받아줘야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받아주시더라고요. 아마 들었나봐.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보고 배우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인사를 받아주셔가지고 되게 예의 바르게 본다 뭐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개꿀 하면서 뭐 선생님 이쁘게 보시니까 저도 친해지고
솔직히 제가 말하는 걸 말하고 싶은데 참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을 했죠. 그래서 좀 혼난 적도 한두 번 더 있었는데 그냥 기분 좋게 그냥 손 맞았는데 기분 좋지 않고 아팠어요. 근데 하여튼 저만 혼난 게 아니고 같이 혼났기 때문에 떠든 친구랑,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고,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친해지고, 선생님이 8반의 유튜버 되게 예의 바르다 해가지고 그 덕분에 이제 더 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이 예의 바르다 해도 좀 유명해지고 8반의 유튜버 걔 뭐야 누구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았는데, 그 선생님이 일주일 전에 유튜버 말 안 듣고 그런다 했다가 말 듣는다, 그러니까 칭찬, 그러니까 욕에서 칭찬으로 바뀌어가지고 더 유명해진 케이스. 하여튼 지금 집까지 왔는데요, 조금 더 얘기하고 싶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지도 바뀌고. 근데 그 동아리는 제가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가 좋아졌는데 좀 그래도 노는 쪽으로 이미지가 깔렸어요. 그래서 노는 쪽인데 예의 바르고 그런 쪽이에요. 근데 공부는 안 하고.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들이 그래서 예의 바르고 인성됐고 공부만 시키면 되겠구나, 유튜브 길을 막고는 아니고 이제 공부를 하게 하자 해가지고 약간 학교 전체에서 우리 자비를 공부시킵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이 유튜브를 약간 얘기를 하시고, 유튜브 되게 처음에 약간 그 유튜브 좋지만 공부를 하자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건강하게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말 해가지고 선생님께서 대부분 다 포기를 하신 건지, 그러니까 설득을 포기한 게 얘는 유튜브 꿈이 확실하구나, 그래서 놔둬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저를 이제 처음부터 계속 본 쌤은 그랬는데 한 달 뒤쯤이죠. 한 달 뒤에 저를 새로 본 쌤이 그 학교를 처음 오신 분, 그러니까 이제 막 선생님 되신 분이었는데 그 쌤도 이제 첫 번째 뭐 두 가지 때문에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자기 동아리에 들어가는데, 저는 말했잖아요, 사업을 하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사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경제 경영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야 여기 길이 다 막혀 있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래서 근데 그 경제 경영 솔직히 어려울 것 같고 애들이 안 들어올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설득시켜서 애들이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르치는 쪽 애들이 1학년 중에 열 몇 명인가 하여튼 들어왔는데, 그게 다 자기 가르치는 쌤이고, 그러니까 그 쌤은 여자 쌤이고 남자 쌤이었는데, 저희는 남자 쪽 쌤은 한 명도 들어오질 않았다, 1학년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것 때문에 첫 번째 하여튼 그것 때문에 또 관심을 가졌고, 애가 누군지. 저는 이렇기 때문에 그 들어가고 싶었는데, 제가 수학 동아리에 먼저 들어간다 했단 말이에요, 친구랑 같이. 근데 바꾸고 싶은 거야.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수학은 재미없을 것 같아. 그리고 뭐였지, 그 수학 동아리 선생님 약간 명성이 좀 되게 무섭고 그랬어요. 솔직히 그건 상관이 없었어. 왜냐, 난 놀 건 그건 아니고, 하여튼 그건 상관이 없었는데, 제가 그거를 하게 되면서 이제 동아리를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그 3학년 수학 동아리 형한테 말을 드리고, 근데 말을 들었더니 그 형이 되게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어차피 뭐 없어질 뻔 했다는가 뭐 그러면서 알았다 그래서 이름 뭐냐 그 적고 나오고, 동아리는 그리고 경제경영 그럼 이제 동아리가 없어졌네, 경제경영 들어가야지 하면서 경제경영 쫄래쫄래 교무실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담임선생님한테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계시네. 그래서 좀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를 보고 자비 하면서, 선생님은 자비라고도 불러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조용히 살라 했지만 이게 단체한테 걸리고, 그 학기 초에 제 이름이 알려지기 전보다 이름이 어느 정도 알 정도 때쯤에 이제 유튜버 잡 이렇게 돼가지고, 유튜버 선생님들은 대부분 유튜버 아니면은 잡 담임 선생님은 이제
저희 반 친구들하고도 많이 있어서 잡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잡아 약간 이런 식으로. 선생님 말투가 되게 특이한데 서울 말투라고 하는데 약간 특이해요. 하여튼 그래서 담임쌤이 그래서 잡아 왜 왔어 하면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쁘신 거 아닌가요 하면서 일단 안녕하세요 하면서 선생님 얘기하시고, 그래서 뭐 때문에 왔는데 해서 저 경제 경영 동아리 이코노미스트인가 하여튼 경제 경영 동아리 들어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니까 여기 선생님이야.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그 가르치는 쪽으로 갔죠. 그래서 선생님 다시 바라봤습니다. 누구? 아니 솔직히 제가 처음 왔고 고무실도 아마 그때 거의 처음이었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도 안 될 것 같고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도 모르고 선생님 지나갈 때마다 인사는 꼬박꼬박 하는데 어딘지 모르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선생님이랑 얘기하시고 계시는 분이 경제경영 동아리 선생님이셨습니다. 타단, 우연의 일치. 하여튼간에 그래서 제가 들어가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 쌤이 솔직히 조금 짜증이 났어요. 좀 싸가지라고 하면 안 되는데 쌤 되게 존경하고 좋은 쌤이에요. 좋아하는 쌤이고 좋은 쌤인데 그때 좀 싸가지가 없었던 게 제가 불이 났었잖아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약간 돈 없나 약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시하는 것 같고, 돈 때문에 괜찮아 하면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냥 혹시라도 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거 하면은 경제경영 책이 비싸대요. 한 3만원인가 5만원인가 하여튼 몇만원이고 비싸고, 책은 그 둘째 치고 시험을 볼 건데, 테스트라고 시험을 볼 건데 그거를 보려고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은 그래도 싸대요. 한 5만원인가 3만원인가 해서 싼데, 학교에 애들을 진주지역 애들을 모아서 하면 싼데, 만약에 못 모은다 해서 만약에 그 부산인가 어딘가로 해서 가서 시험을 쳐야 되면 이게 비싸대요. 인당 거의 10만원, 숙소비까지 해서 10만원 정도 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괜찮냐 하시길래, 저는 일단은 부모님이 공부에 돈 들이는 거는 딱히 신경을 안 썼고, 그때는 뭐 어차피 제가 지금 고등학교도 처음 하고 정신도 없고 비리비리하고 동아리도 어디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경제 경영을 하고 싶은데 뭐 부모님이 안 된다 하면 그럼 학교 안 갈래? 솔직히 저는 학교 안 가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그리고 일단 어머님이 공부에 돈 쓰는 걸 되게 좋아해. 의미가 있잖아. 는 모르겠고 하여튼 공부에 돈 쓰시는 건 아마 어느 부모님이라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셔가지고 일단 저는 아이고 야 짐벌이 배터리가 다 됐네. 손짐벌 진동이 더 센.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허락을 하실 것 같다. 또 혹시 모르니까 부모님한테 허락을 해라. 근데 그때도 전 특이했죠. 저희 부모님은 공부에 당당하게 돈 쓰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괜찮을 거다 해가지고 선생님이 알았다면서 일단 이름 적고 가라 해가지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또 물어봐라 했지만, 저는 그때도 당당하게 끝까지 안 물어봐도 된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름 적고 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불이 났었고 그렇게 돈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는 솔직히 조금 그렇게 그냥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그 순간 기분이 안 좋았고, 나중에는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가격을 나중에 가면서 교실 들어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가격이 솔직히 상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시험을 진주에서 치면 모르겠는데 부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좀 들고 또 1박 2일로 가거나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1박 2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여쭤보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래서 동아리 들어갔고 그래서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에서 안 좋은 기억은 뺐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그런 쌤, 그냥 동아리 쌤. 그리고 저는 나중에 그 동아리 들어간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아리 회장이 또 그건 둘째치고 그 동아리가 나중에 그 테스트를 안 치게 돼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짐벌도 꺼져서 막 흔들리고, 그리고 저도 힘들고 이제 집 가서 샤워하고, 샤워하기 전에 일단은 오늘 계획서 공부 안 한 거랑 운동한 걸 적고 올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예, 하여튼 그래서 그때 왜 좋은 이미지로 바뀌었냐면, 그때 그 저만 자기 안 가르치는 데서 왔다고 첫날 그 소개하는데 되게 좀 챙겨주셔가지고, 그리고 유튜브는 내가 얘기했나? 하여튼 먼저 얘기하셨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괜찮냐 하시고, 그리고 저는 되게 당당하게, 그 쌤은 좀 약간 초등학교 쌤 분위기가 나서 약간 애들이랑 친화성 있고 서로 친해져가지고 막 공부하라 막 하는 쌤이었는데, 저는 당당하게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가지고 여튼 좀 초반에 이제 그 아무도 모르는, 선배도 모르고 동생도 모르고, 동생이 친구도 모르는, 그때 챙겨주셔서 고마웠다까지 얘기하고, 다음 영상,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시죠. 하여튼 오늘 운동 여기까지. 빠이. 다음이 내일이나 다음 주. 여튼 그러면 한 10분 5분 뒤에 봐요.